자,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주중에 이은영 소장 나와서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거든요. 그냥 극우 단체가 만든 여론조사 기관. 걔는 태극기 부대야. 대표 이사가 다 태극기 부대 출신이야. 그 여론조사 공정이 낸 여론조사가 이거였어. 이거 윤석열 이재명을 이기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오늘은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이게 추세가 될까봐 씨발 양자 대결했을 때 윤석열도 홍준표도 이재명을 이기는 여론조사예요. 핵심이. 근데 이 여론조사 이런 게 지금 얘는 지금 응답률이 3.1%짜리지. 근데 이거는 수사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전주에 조사를 했던 것보다 심지어 어떤 일도 없었는데 악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재명 지지율만 16.4%를 떨어뜨려요. 그런 여론은 불가능하다고. 윤석열이 지금 수갑 채워 잡혀가도 윤석열 지지율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여론조사야.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2주 만에 16.4%를 떨어뜨리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더 빵 터진 여론조사가 아마 금요일 날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누구와 붙어도 우세. 홍준표 3위 급상승. 미디어 리서치가 O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근데 나 여론조사 내용은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아.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선관위 여론조사 선관위 홈페이지를 갔더니 응답률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는 이런 여론조사 나오면 일단 응답률부터 보거든요. 보이시죠? 2%. 응답률 2%. 이 공신력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48,359명한테 전화를 했더니 1000명이 대답해 준 거예요. 응답률이 떨어진다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자동 응답이기 때문에 컴퓨터 기계가 전화를 거는 거야. 이만큼 시도를 하는 거예요. 48,000명한테 전화를 해서 1000명한테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 샘플이라는 게 있어. 한국 국민 중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을 샘플로 만들어. 그걸 1000명으로 만들어. 서울에 사는 남자, 여자, 연령대, 서울에 사는 20대, 30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 샘플이 몇 명이냐를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응답률이 2%짜리. 왜 응답률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98%는 관심이 없는 여론조사잖아. 근데 이런 여론조사에 답해주는 사람들 2%는 정치에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조작이 들어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내가 여론조사 기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보수 성향이야. 보수 성향이 20대인데 전화 잘 받아줘. 좌표 찍어놓고 전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2%짜리는요. 그래서 내가 요즘 주장하고 있는 거야. 대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단체를 만들어라. 6개월 전부터는 하나의 여론조사를 내밀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예언하거니와 일요일 날쯤 되면은 윤석열이나 홍준표 띄우는 여론조사가 먼저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말 일요일 내내 포털을 장식을 할 거예요. 그게 윤석열 지지율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거든. 그럼 2%짜리 여론조사가 버젓이 포털에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여론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보궐선거 때부터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여론조사 진짜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추세가 될까 봐. 그리고 추세를 한 번 딱 만들었는데 막지를 못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뭐 LH 같은 게 터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막을 건데.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그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이 창대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기라는 것은 여론조사의 이런 조작은 주가 조작과 맞먹는 수준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여론조사계의 김부선이나 여론조사계의 서민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면 욕먹으니까 페이스북 뒤져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말 해주는 사람 하나 끄집어 와가지고 누구 서민이 이런 말 했다라고 메인에 띄우는 거랑 비슷하게 아니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공정이 어떤 데인지 모르겠냐고요. 이거 당신이 알고 싶은
그 MBC에서 다큐멘터리도 하고 에스더 기도회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까지 방송에 나오고 했었는데 모르겠냐고요.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은 추세. 윤석열 아직 안 죽었어. 이거 이런 여론조사를 만들만한 데가 어디가 있냐라고 해서 선정이 된 게 이런 데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이쪽 유리하게 잘 안 나오는 여론조사. 조원 땡땡. RN 땡땡. 땡땡.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여론조사 공땡. 이거 말고도 굉장히 뭐 여론조사 기관들이 엄청 난립을 하더라고요. PNR 아시죠? 머니투데이가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너무 여론조사가 튀어. 그 부끄러운 거야. 그 머니투데이가 PNR하고 계약을 해지했더니 윤석열 캠프 쪽에서 민주당의 압박으로 윤석열 잘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 뭐 폐기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머니투데이가 저는 이야기했지. 아무 상관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무 여론조사가 사실은 그 공정해 보이지 않아서라고. 그 PNR 이런 애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PNR이 또 세계일보인가 어딘가 합작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 또 띄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공정 말고 응답률 2%짜리는 미디어 리서치가 OBS 의뢰로 지난 8일이면 이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때는 언제냐면 윤석열이 지금 사주 고발로 한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슈의 중심에 있던 때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1.4% 올라요. 이재명은 1.6%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헤드라인 이거야.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누구와 붙어도 우세. 윤석열 28.6, 이재명 26.1, 윤석열 36.5, 이재명 34.6. 그래서 추세를 만들어내는 거야. 윤석열 지지율 안 떨어졌어. 이런 논란이 있어봐야 윤석열 지지율 안 떨어졌어. 근데 되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윤석열이 말하는 메이저 여론조사들 있죠. 갤럽, NBS, 리얼미터 또는 뭐 KSOI까지 한 4개 쳐준다고 치자. 이 4개 여론조사 기관들, 그러니까 매주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 이 기관들은 대부분 다 윤석열 떨어지고 홍준표 올라오는 거 맞고 이재명이 어느 정도 1위를 굳히는 상황의 여론조사인데 요런 뭐 듣보잡 여론조사 기관이 응답률 2%짜리를 갖고 여론을 막 쥐락펴락 하는 거야. 이건 범죄라고. 그래서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고 계시면 요거 법으로 만드시라니까요. 대선 6개월 전부터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니들이 한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내.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 매주 합산해서 한 번씩만 내면 되잖아. 윤석열 지지율 떨어질 것 같으면 일요일 날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이 윤석열 지지율 안 떨어졌어.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 여론조사 기관도 문제지만 이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납득이 안 가는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뜯어보고 도저히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기사를 안 내거나 안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16% 가까이 떨어진 거 이거를 보도 낸 곳만 16곳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다 쓰는 거죠. 아니 그리고 요즘은 이상한 여론조사다 싶어가지고 응답률 확인하려고 보면요. 응답률 아예 안 내놓은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가 어떤 건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진짜 트렌드가 뭐냐. 첫 번째. 일단 그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결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동응답. 그러니까 기계가 전화를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걸었을 때를 자동응답이라고 해요, 엄마. 잘 듣고 계셔? 다음에 전화 면접이라고 하면 전화 면접은 사람이 직접 거는 거예요. 예쁜 목소리 상담원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이상하게도 기계가 물어보면 보수 쪽이 잘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물어보면 이쪽 민주 진보 쪽이 잘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분석이 돼요. 사람한테 대놓고 윤석열 지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근데 그렇죠. 기계가 하면 그 지의식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입니다. 자동응답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최근 거. TBS하고 KSOI가 했던 거. 이재명 28.0, 윤석열 26.4.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자동응답은 저쪽 보수 쪽에 잘 나온다고. 근데 이재명이 지금 대부분 다 1위로 가고 있어. TBS, KSY도 마찬가지고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도 이재명 1위 27.0, 2위 윤석열 24.2, 다음에 MBN RN서치
여기도 제가 미안하긴 하지만 RN서치도 이재명이 1위가 됐어 지금. 이재명 27.3, 윤석열 23.4. 그래서 이 자동응답 평균을 내봤어. 그랬더니 이재명 27.4, 윤석열 24.7이에요. 자동응답에서 윤석열 1위가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다 1위를 하고 올라선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실 대세는 그렇게 뭐 한두 군데 조작한다고 될 수는 없지만 이게 맘먹고 만들었을 경우에 윤석열, 홍준표 같은 경우에 뭐 20%씩 차이 난다는 건 무슨 예. 나라에 전쟁이 나지 않고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런 거 자체를 언론에서 비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론 조작이 주가 조작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처음에 보여줬던 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밑에 할 말 덜 남았어요. 지난주에는 TBS하고 KSY, 또 천지일보, 코리아 정보리서치, Y타임즈, 한길리서치 여기 윤석열 1위 했었거든요. 여기 다 뒤집혔다고. 정상적인 자동응답도 이재명 1위로 올라섰어요. 자, 자동응답 엄마 뭐라 그랬지? 컴퓨터가 물어보는 거. 요거 지금까지 윤석열 1위였다고. 근데 이재명이 지금 1위로 올라섰단 말이에요. 다. 다음에 전화 면접을 한번 볼게요. 상담원이 물어보는 거. NBS 1위 이재명 25, 2위 윤석열 17. 다음에 SBS하고 넥스트 리서치 이 조사가 6일 7일 했거든요. 이재명 1위 27.8, 2위 윤석열 19.3. 그래서 이번 주 전화 면접 조사 평균 이재명 26.4, 윤석열 18.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응답하고 전화 면접이 다 이재명 1위로 올라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자였었죠. 양자로 한번 가볼까요? 양자 MBS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본 거 이재명 45, 윤석열 34. 이재명이 11포인트 앞섭니다. 다음에 이재명이 홍준표랑 붙었을 때는 14포인트 앞서요. 다음에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 자동응답 조사 이재명이 홍준표의 4% 앞서고 여기 자동응답 엄마 뭐라 그랬어? 기계가 물어보는 거. 그럼 윤석열이나 홍준표를 많이 찍는다고 했죠. 여기서도 이재명이 홍준표를 4% 앞서고 윤석열한테는 6.2% 뒤졌으나 이번 주에는 1.6% 차이로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모든 추세가 이재명이 이기고 있거나 다 따라붙어 버렸어. 전화 면접이든 자동응답이든. 그리고 자동응답 방식의 MBN RN서치 조사는 이재명 35, 홍준표 아니 이재명 윤석열 32 해가지고 지금 3% 앞서고 있고요. 홍준표한테는 이재명이 4.2%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소위 말하면 윤석열이 좋아하는 메이저 여론조사는 다 사실상 이재명이 자동응답이든 전화 면접이든 다 앞서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 정도 남았어요. 그것도 1점 몇 %밖에 차이 안 나죠. 이게 추세가 되면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하나 더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걸 잘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8월 18일 날 MBC 코리아 리서치 전화 면접이에요. 부동산 문제 당연히 이재명 1위. 코로나19 대응 이재명 1위. 8월 23일 JTBC 리얼미터 자동응답 이거 기계가 물었어요. 부동산 가격 안정 이재명 1위. 코로나19 이재명 1위.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이 안정 이재명 1위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여론조사도 그렇고 실제로 나타나는 거 보면 이재명이 사실상 압도적으로 대선 주자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말도 안 되게 막 응답률 한 2%짜리 갖고 와가지고 한 3%짜리 갖고 와가지고 윤석열이 이재명 이기고 있어.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보수 지지자들한테 정권 교체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뭔가 술수를 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방송에서 응답률이 몇 %고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표집을 어떻게 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걸 감시할 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화번호 리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는 정도 수준으로만 보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론 조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저번에 이은영 소장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표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 대표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지. 여론조사 기관에 왜? 유명한 사람. 네, 많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누군지. 그 사람 자체의 성향이 보수적이래요. 근데 여론조사에 보수적인 걸 자기 감정 이입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걸 안다는 거야. 사람이 자기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개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기억하시겠지만 이상하게 RN땡땡, 조원땡땡은 여론조사 내용이 이상하게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이은영 소장 이야기도 그렇지만 쩐주라는 게 있는 거야. 여론조사 기관에 쩐주라는 게 있어. 누구누구 의뢰로 할 때가 그게 쩐주야. 도이치모터스에도 있던데. 근데 그 쩐주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쩐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삼성이라고 칩시다. 돌아 쩐주가. 그 삼성의 쩐주인 사람이 누구누구 통해서 이제 이게 가는 거지. 예를 들면 삼성이 돈을 대고 어떤 여론조사를 발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언론사든 어디든.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여론조사를 돌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경제도 어렵습니다. 니들 멘트가 그래. 여론조사 멘트가.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삼성 어쩌고저쩌고 삼성이 막 반도체 수출 잘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예를 들면 사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로 묻는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든지 이재용 사면 찬성 여론이 가석방이었지만 여론이 70%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청와대가 그게 포털이나 언론사에서 막 계속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 청와대 아니 이거는 이재용 가석방은 문 대통령과 아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순전하게 박범계의 결정인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여론 이러하니 그냥 가석방 시켜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실 박범계 결정도 아니에요, 사실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박범계가 최종 또 그 컨펌을 하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 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박범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컨펌 안 해주기는 또 오히려 그게 또 욕을 많이 먹게 돼서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거기에 당연직과 뭐 위촉된 사람들 포함하면 박범계의 뜻도 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후에 박범계가 이재용 실드를 쳤잖아. 직무 관련성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쩐주의 의도가 반영된 여론조사가 횡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국민투표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런 비용 때문에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진짜로 대선 국면 들어서 떴다방 여론조사가 횡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2.0%짜리 그 응답률을 갖고 그걸 팀이냐 양심도 없는 새끼들아. 그리고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고. 홍준표도 이기고 있고. 보수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마시라.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4월달 보궐선거 때문에 내가 느낀 거예요. 여론조사가 나라 망치는구나. 여론조사 먼저 던져놓고 거기에 맞춰가 버려. 그렇죠. 결국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론조사가 맞췄잖아. 뭔 개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투표장 나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투표장 안 나가죠. 근데 반대쪽은 어떨 것 같아? 서울시장 우리가 가지고 온다고 10여 년 만에? 투표장 다 몰려가지. 그래서 선거 진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하던 사람들은 안 하고 안 하던 사람들이 하고 이게 이 구조로 작동하면 대선도 뒤집어진다는 거야. 그게 여론조사를 계속 때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심각성 아시겠죠? 자, 올라갑시다. 7시 됐는데 뭐. 갈 때가 됐고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30초씩만 할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자세히 보면 귀엽다라고 하신 분이 있던데 그냥 대놓고 봐도 귀엽습니다. 옆에서 자세히 보는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 안 귀엽고 대놓고 보면 귀여운가 보죠 그럼. 귀엽든 안 귀엽든 구독이 답입니다. 귀엽긴 한데요. 지저분합니다. 자, 하나 물러가겠습니다.